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경기도 양평. 아침마다 새 아이를 챙기느라 정신없어 보이는 저분이 주인공 바로 홍미자 씨입니다. 세 명 다 챙기다 보면은 아침에는 좀 바쁠 수밖에 없어요. 새 아이를 책임지는 슈퍼우먼처럼 보이는 미자 씨. 그녀는 실제로 동네 작은 슈퍼를 하는 슈퍼우먼이었는데요. 애들 키우면서 솔직히 요즘 세상에 신랑 월급만 믿고 집에서 놀기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녀는 집에 있으면 오히려 약속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많은 돈을 벌진 못해도 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돌아온 집. 밖에 나가기 전 바빠 보이는 와중에도 밀린 집안일을 돌보는 손길이 야무집니다. 그녀가 슈퍼우먼이 된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일 크게 나가는 게 이 아파트 대출건이거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라면 올해 5월 달에 원래 이사를 갔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고 못 주신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남아있는 전세금까지 날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양을 받게 됐고요. 아파트 대출 같은 경우에는 2억 4천 정도 되고요. 그거 말고 저희가 이제 가게 오픈하면서 4천? 5천? 4천 정도요. 네. 그냥 고정으로 나가는 게 약간 매달 틀리겠지만 8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저 가게 같은 경우에는 150 정도는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아파트 분양으로 받게 된 담보대출. 급한 마음에 가게를 인수받아 아직 가게 관련 수입 정리를 따로 하고 있진 않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솔직히 신랑 월급으로 아파트 대금을 내고서는 저희가 이제 생활 유지가 좀 힘든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집이 안 나가요. 본인만의 시간을 가질 여력이 없다는 미자 씨. 그녀는 하루 종일 분주해 보였는데요. 저도 이제 가서 돈 벌러 가야죠. 돈은 눈이 안 나온대. 안녕하세요. 이곳이 바로 그녀가 오픈한 지 3달 된 10평 남짓한 가게입니다. 처음엔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가게를 책임지는 일은 역시 보통이 아니었다고 끝난 것 하는데요. 같은데 다시 일 챙기고 들어가요.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직접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합니다. 신랑이 반대했는데 그냥 사고 쳤다고 그랬더니 주위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고도 큰 사고라고. 갑작스럽게 시작한 가게치고는 아파트 안에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손님은 끊이지 않아 다행이지만 좋은 위치로 임대료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수입을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걱정이라는 홍미자 씨. 솔직히 아직까지는 제가 가게 오픈 지 이제 3개월 정도잖아요. 그래서 남는 게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다 안 좋잖아요. 안 좋을 때 가게 오픈을 해서 마이너스가 안 되면 이렇게 버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일 큰 고민이에요. 네. 왜냐면 예전 분들은 그냥 벌어서 그때그때 자식 키우는데 이렇게 다 하셨다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 노후를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커서 저도 솔직히 자식한테 이렇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제가 먹고 살 만큼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제 노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우리의 주인공 우리 홍미자 씨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또 이, 사고를. 네, 슈퍼를 개업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자, 이 상황을 홍미자 씨 댁의 상황을 우리 똑똑이 성선아 기자님께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성선아의 정리. 네, 제가 똑 부러지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미자 씨는요, 분양으로 받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2억 4천만 원 있고요.
사고를 치신 그 슈퍼를 위한 신용대출이 또 4천만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만 무려 2억 8천만 원이 되는 2억 거죠. 8천. 네. 네, 여기서 한 달 대출금이 150만 원이라고 하고요. 네. 그 슈퍼에서 내는 월세가 12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합치면 270만 원.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남편 월급은 300만 원인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만 270만 원. 그럼 30만 원을 가지고 아기 3명과 그러니까, 네. 슈퍼에서 이제 수입이 지금까지는 없으니까.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뭐 이렇게 좀 특이하게 느낀 건 홍미자 씨가 정말 긍정적이세요. 맞아요. 아주 밝으세요. 그래서 저런 또 긍정의 힘도 그러게 있을 수 저 있다. 같으면은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요. 씩씩하게 아이 셋을 키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 그러네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 OX판을 지금 들고 또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 세 분께서 한번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홍미자 씨 댁의 어떤 저 상황 어떻게 그러게요. 재테크로서 느낌 딱 보셨을 때 어떻게 O입니까 X입니까? 들어주세요. 네, 전원일치 X가 이런 경우 사실 처음이에요. 저 세 분 중에 네. 마음 시작하신 우리 고경희 님이 약간 이거 반 정도로 들어주시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 X가 나왔어요. 그래요? 저희가 그 지금까지 4회를 진행하면서 전원일치 X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 아니겠나요? 그래요. 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이나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가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저는 그 방향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고경희 선생님, 네. 자, X 이유는 지금 대출이 수익에 비해서 너무 많은 상태이고요. 기존에 지금 주택담보대출만 해도 이자 비용이 80만 원인데 그렇죠. 또 가계대출로 인해서 네. 너무 대출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지금 장사를 시작했잖아요. 네네. 네. 이러다 보면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네. 지금 여유 자금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가 대출이 있어서 아마 안 될 거예요. 신용대출 그러면 그만큼 이제 받았는데. 가게 네. 또 이제 힘들어지니까. 힘들어지죠. 대출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네. 자, 우리 박상원 선생님, 네. 자, X 이유는 안타까운 것은 이자를 내는 만큼을 또 저축을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이제 선택의 대가라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살다가 부도가 날 위험해서 살게 된 집이지만 네. 이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좋은 해결책을 이따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자에 비한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그럼 네. 일단 너무 빚을 많이 졌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제가 이 네. 홍미자 씨 입장에서 조금 청사진을 상상해 보자면 네. 갑자기 슈퍼가 문전 성시를 이루면서 홍미자 씨가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어린이들이 200명이 줄을 서 있고 언제쯤 오냐고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다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대박이네요. 자, 일단 상상을 그렇게 해봅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슈퍼도 좀 번창하고요. 네. 가게의 빚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 김경록 경제 전문가님께 묻습니다. 네. 방법을 얘기하세요. 제가 수프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수프가 잘 되는 비결은 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 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퍼 저쪽에 대출이 있고 하는 부분 저런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저는 외부에서 맞벌이를 하셔서 돈을 버는 것이 고정 비용을 줄이고 훨씬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하는 슈퍼를 접고 차라리 맞벌이를 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드는 의문은 그래요. 네. 사실 홍미자 씨께서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는 네. 모르지만 네. 사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네. 취업 전선에 나가서 네. 돈을 번다는 게 네. 사실 너무 힘든 일 같아요. 힘듭니다. 네. 뭐 그거는 사실인데 임금은 많이 떨어지죠. 네. 떨어지지만은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네. 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네.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고작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나가서 네. 맞벌이를 해야 되나요? 저거보다는 낫죠, 그래도. 슈퍼하는 아니, 것보다 아까 낫다. 말씀하셨듯이 숲에서 줄을 서고 뭐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요행을 바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어,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이제 새를 잡으려고 계속 있을 것인지, 네. 확실한 작은 새 한 마리라도 잡을 것인지 여기서 이제 선택을 남편분의 월급이 많다면은 얼마든지 숲을 열어놓고 그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을 기다릴 수 있는데 네. 남편분의 월급이 적은 상황에서는 확실한 조금이라도 잡는 것이 야, 근데 지금 많이 아이가 많이 3명 있으셔서 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슈퍼를 하는 거에
어떤 안락함과 즐거움을 느낀다 이러셨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위치 좋지 않아요? 단지 상가 내가 가운데 괜찮은 이렇게 것 같아요. 좀 아파트에 좀 네. 사람만 많이 오면은 대박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데서 꼭 과자는 사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딸도 보면은. 그래, 자, 오다 가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경희 고경희 선생님. 세무사님. 네. 저는 일단 지금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계시니까 아, 그래도 절세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방안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보통은 이제 경비율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 경비율이라는 거는 내가 수익 난 거에 몇 프로까지는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업종마다. 네. 보통 이제 이게 간편하니까 이 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 내가 손실이 났어도 경비율에 따라 해야 돼서 그런 좀 단점이 있고 만약에 간편장부라고 해서 이게 가계부처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인데 이 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아마 손실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사가 잘 돼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선 10년간 이 손실 난 부분은 수익 난 부분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소득세 신고할 때 꼭 경비율로 신고하지 마시고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게 더 좋을지. 그러면 지금 세무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 슈퍼라든지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결손이 난 거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세 네. 신고는 꼭 해야 되는 거지만 보통 이제 새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경비율로 간단하게 그냥 신고를 해서 끝내버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영수증 걸 잘 챙겨서 간편장부로 했을 때 더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내가 벌었던 거 그리고 손실 났던 게 상쇄가 돼가지고 세금을 적게 낼 수 그쵸. 있어서 그런 예, 건가요? 예, 예. 아. 10년간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런 것도 다 꼼꼼히 챙겨놔야 된다. 네. 또 그런 걸 알아놓으면 좋겠다. 네. 라는 그 정보였고요. 네. 우리 박상훈 박상훈 전문가님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자를 내는 만큼을 저축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과정 아까 제가 통장을 보니까 CD금리, 가산금리가 CD금리에 더해져서 2.75% 정도 되거든요. 현재 최근에 CD금리가 2.6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분의 가정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4% 정도 된다는 말씀인 건데 시중은행권의 변동금리로 봤을 때는 저렴하게는 3% 중반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약 2% 정도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세이브할 수 있는 또 대출 제도를 갈아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아까 이분께서 말씀했던 대로 기본적으로 아이들 셋 키우면서 나간 돈이 많다 보니 또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서도 생계형으로 창업을 한 마당인데 어찌 보면 이유 자체가 가정경제에서부터 출발했다라면 좀 더 사업적인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가정경제를 좀 들여다보고 보험료라든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들을 좀 검토해보고 우리 가정에 좀 위안을 삼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이분이 이제 슈퍼를 하시는 슈퍼우먼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중년 세대분들한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편의 소득에서 관리하고 버틸 수 있는 정도를 정하는 거. 이게 정말 진정한 슈퍼우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지만 최대한 담보대출 구조를 좀 바꾸는 네. 방향에서 고민해 보시고 정말 내가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고 가게를 하는 상황이지만 네네.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것에 좀 집중해서 5년, 10년, 20년의 인생을 평생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고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네네. 이게 밖에 나가면 돈이 될까를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80을 벌든 100을 벌든 5년 뒤에 10년 뒤에 나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잡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박상훈 같은 전문가님도 결론을 우리 내고 김민수 계신 선생님하고 거예요. 같은 의견이시죠? 네, 저는 좀 일단은 판단을 일단 슈퍼를 창업을 직접 생계형 창업을 한 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